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자, 앞 시간에 동령모의사 지적 파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등기 파트예요. 그죠? 자, 이 문제가 생소할 수 있는데 권리의 순서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본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맨 마지막에 연도를 봐야 됩니다. 연도. 자, 이거는 2021년이죠. 2021년이죠. 2020년이잖아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기억에 2021년도에 잡아서 이거는 소유권이죠. 그죠? 자, 여기는 전세권이죠. 소유권과 전세권은 구가 다르죠. 소유권은 갑구고 전세권은 을구죠. 구가 다르니까 다른 구입니다. 접수번호로 가죠. 접수번호. 그럼 이거는 접수번호가 3번, 접수번호 4번. 그러니까 기억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022년도 보면 여기도 역시 소유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소유권은 갑구고 저당권은 을구죠. 구가 다르죠. 그죠? 다르니까 접수번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의 접수번호는 2번이고 리을의 접수번호는 3번이죠. 그죠? 따라서 니은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디귿, 니은, 리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제 22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갑을병 이렇게 나오죠.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내놨어요. 1번에 채권자 대위를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가 완료되는 을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라냐? 여러분들은 항상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지만 등기 완료 통지는 해주는 겁니다. 그럼 기억은 X입니다. 그죠? 이번에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없어도 병의 대위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죠. 그죠? 2번도 X예요. 자, 3번에 보면은 대위자가 나오죠. 이 대위자가 병이죠. 그죠? 병. 그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이래는. 자, 여기서 키는 대위자가 있고 피대위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위자는 병입니다. 병. 피대위자는 을입니다. 을. 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을이 올라가는 거죠. 병이 권리자가 아니죠. 따라서 병은 성명 주소는 기록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피대위자는 등기부상의 권리자로서 이름이 올라가요. 저 대위자는 성명 주소만 필요하고 피대위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4번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 채권자 자신으로부터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해야 한다. 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그림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5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X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해볼 거냐 할 때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을병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할 때 갑을병이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써죠. 그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오면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그럼 여기서 좀 전에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느냐,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하느냐, 수리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었어요. 그 그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에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랬죠. 1번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죠. 그죠?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하고 3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3번을 먼저 본다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죠. 그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죠. 정리를 다시 하면 3번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렇게 구별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려죠. 그죠? 정려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반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요. 그죠? 4번에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1개월 이내 5조. 자,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여러분들. 지목의 상위 개념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1개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분할을 한다, 구분을 한다, 합병을 한다. 이 역시 표제부죠. 그죠? 표제부.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60일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1개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4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에 대표자 명의로 X죠. 그죠? 여러분들 명의라는 말은 소유자입니다. 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명인이지 대표자가 명인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관리인이 신청한다는 표현은 맞죠. 그죠? 자, 이번에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다 X죠. 그죠? 저 명의는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죠. 그죠? 그러면 2번도 틀렸어요. 3번에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5조. 자,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소만 쓰면 돼.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정관이나 규약 첨부해야 되죠. 그죠? 5번에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 사원총회결에서 X죠. 그죠? 권리자가 아니고 의무자죠. 의무자. 사원총회 결의서는 등기 의무자일 때 제출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5번.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출제인이 만약에 물을 때 법인을 묻느냐, 비법인을 묻느냐 할 때는 시험 문제는 비법인을 묻습니다. 비법인을. 그럼 여기서 이 세 개는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명인이 있고 의무자가 있고 신청인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명인은 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자, 여기도 역시 명인은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비법인,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 답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는 뭐냐 이러면은 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해요. 표시를 안 하니까 성명 주소만 쓰면 돼요.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죠.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쓰죠. 그럼 주소와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죠. 좀 전에 정관이나 규약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의무자일 때 총회결의 쓰죠. 그럼 출제인이 이 말을 권리자라고 쓰면 X, 의무자라고 쓰면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청 정보라는 말이 있다면 첨부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신청 정보는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를 말합니다. 신청서. 첨부 정보는 신청서에 플러스 시키는 서류들. 그러니까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가 첨부 서류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토지 대당 있죠, 그죠? 얘는 신청 정보가 아니죠, 그죠? 첨부 정보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 표시,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는 당연히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죠.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히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록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느 등기소 등기를 신청할 거냐 관할 등기소 표시해야 되죠. 그죠? 등기 원인, 원인 일자 기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입니다. 자, 이거는 뒷면입니다. 뒷면. 그럼 앞면에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간 내용 있죠. 이게 전부 다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신청 정보,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이 신청 정보, 의무자 권리자가 신청 정보예요. 그럼 하나 뒷장을 보면은 자, 여기서 등기필 정보가 신청 정보고 신청 연월일, 관할 등기소 표시 이게 전부 다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첨부 정보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신청서를 받았다면은 신청서를 검토하겠죠. 검토할 때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100제곱미터를 사고 팝니다.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그게 대장이죠. 그죠?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가 대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뭐로 나와 있느냐? 매매로 나와 있잖아요. 그 매매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되겠죠. 이게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죠. 그럼 권리자를 보면은 성명을 썼죠. 주민등록번호 썼죠. 주소를 썼죠. 그럼 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첨부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라죠. 1번에 보면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후
가등기 권리가 병에게 이전된 경우 본등기의 등기 권리라는 병이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내렸어요. 가등기.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내렸어요. 가등기. 자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렸죠. 이때 갑이 병에게 매매할 수 있냐냐? 있죠. 그럼 이렇게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가등기가 지금 을의 이름으로 돼 있죠. 가등기를 을이 병에게 이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전할 수 있어. 그러면 2번의 1 가등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전 받은 자가 누구냐? 병이에요. 그럼 이제는 가등기는 을인데 을은 병에게 이전하고 빠져나갔죠. 그럼 나중에 본등기는 병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기에 1번은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말입니다. 두 번째, 등기 권리라는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항상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는 거예요. 3번에 말소 회복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2번하고 4번을 묶어본다면 4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즉 2번은 권리자를 묻고 있고 4번은 의무자를 묻고 있어요. 따라서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권리자죠. 그럼 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하다 이 말. 그런데 의무자는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공유물 분할을 등기를 할 때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제출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이미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투기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27번입니다. 등기 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유정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않는다가 틀렸네요. 그죠? 유정은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그럼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죠? 3번에 등기 필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O죠. 그럼 여기서 없다 하면 O, 있다 하면 X가 되겠죠. 그죠? 자, 4번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O죠. 왜? 등기 필정보는 의무자가 제공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단독 신청하면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O죠. 여러분들 조심할 때 성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필정보 제출은 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권리자에게 등기 필정보는 교부 통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일어났죠. 여러분들 양도담보,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대조구조 첨부해야 됩니다. 2번을 조심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했죠.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농지를 샀죠. 그죠? 그 사람 역시 농지취득자격증을 첨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했죠. 신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 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해야 돼요. 자, 4번을 보니까 진정명의 회복, 농업법인이 합병. 여러분들 진정명의 회복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에 동일 가구 간에 친족 간에도 농지취득자금 첨부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에 문제를 보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이죠. 그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거. 1번으로 갑니다. 합유 지분의 가압류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왜?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를 안 하니까. 두 번째,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등기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지분의 용익권,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되죠. 그죠? 3번에 저당권과 비담보 채권을 분리처분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자, 4번을 볼게요. 가등기 처분금지는 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처분금지를 묻는지 본등기 금지를 묻는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보니까 관공서의 공매 처분을 신청 X죠. 그죠? 신청이 아니고 촉탁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한다.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0번에 이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이 신청은 소유자의 주소지 X죠. 그죠? 요즘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때 주소지라고 쓰느냐, 소재지라고 쓰느냐. 주소는 사람, 소재지는 부동산. 우리는 사람을 배우느냐, 부동산을 배우느냐, 부동산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소재지라고 해야 됩니다. 주소지라고 하면 X. 자,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끝만 딱 공부를 하면 되죠. 그죠? 끝만.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이의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의 시험에 나올 때 항상 2번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없단데 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이의신청은 1월 2일 날 했다면 판결은 2월 1일 날 내려졌어요. 그럼 한 달의 공백기간이 있죠. 이때 등기부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걸 부기등기 해놓고 재판할 수 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을 조심할 때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이게 틀렸어요. 이유 없다고입니다. 이유 없다고.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럼 등기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면 없었을 때 지방법원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있다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소유권 모르는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구분건물 소유권 모르는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오죠. 자, 여러분들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는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부동산 일부자 딱 들어가면 도면을 제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분건물
집합 건물이죠. 여러분들 구분 건물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공공의 성격이 강해요. 따라서 복도가 어떻게 생겼고 엘리베이터가 어디 위치하고 있고 비상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각각의 호수마다 구조가 어떻게 빠졌고 이 아파트가 남향으로 향하는지 동향으로 향하는지 일자형을 띠는지 기역자형을 띠는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구분 건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도면은 항상 첨부하는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2번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죠? 있다. 자, 3번에 자, 이 지문을 조심할 때 보세요.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미등기 토지가 상속됐죠. 그러면 갑의 토지가 상속됐다는 것은 갑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 X죠. 그죠? 갑은 사망하고 없는데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4번 엄청 중요하죠.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X죠. 자,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죠.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죠. 토지가 왜 국가이냐면은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공유물 분할을 할 때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그죠? 공유물 분할했으면 분할 등기하고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각자 등기가 가면 되죠. 그러니까 분할을 거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경매는 금인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습니다. 계약이 아니면 안 받죠. 그죠? 경매는 계약이 아니죠. 그죠? 이번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소유권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인 병이 등기무자 을이 등기 권리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괄 성계인에 의한 등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죠. 그죠? 병. 자, 이 논리입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병하고는 부사지간이에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았는데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갑의 상속인 병이 의무자가 되고 을이 권리자가 되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 그러면 신청서 상의 의무자는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상속인.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이래 바로 넘어가느냐, 등기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비상속인이 되고 신청정보상의 의무자는 여기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한다. 그러나 포괄 성계인에 의한 등기에서는 각하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수용을 하면 처분의 제한의 등기와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X죠. 그죠? 자, 중요한 거.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를 하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 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해버리죠. 소멸하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죠. 지역권은 말소하지 않아요. 처분에 대한 등기는 말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진정 명의 회복이죠. 그죠? 이 통정 허위 표시가 가장 매매죠. 그죠? 그럼 가장 매매하고 난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2번과 이 4번 있죠. 4번.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우는데 끝을 갖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있다, 없다. 그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서행할 때, 자, 판결서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5조.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해야 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었다면 판결서에 검인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수용 있죠. 수용은 최근에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아졌어요. 첫 번째는 자, 위에 거는 이거를 구별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단독 신청하죠.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 신청하죠. 왜 이게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하냐면요. 우리는 등기는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이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고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어야 되고 말소 안 하는 것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 지역권의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33번입니다.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을 보니까 자치구 구청장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 벌어넘기를 신청을 있다. X다. 자, 우리가 소유권 벌어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서류를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토지는 국가,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니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다시 청구가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구역이었죠. 등기를 신청할 때도 허가구역이었죠. 그러면 허가서 첨부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해제가 됐죠. 그럼 첨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첨부해야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등기의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에 부기등기로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5조. 자, 디귿은 5네요. 그죠? 자, 리얼을 조심해서 봅니다. 말소 회복이거든. 여러분들 키가 이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전세권과 지상권은 양립할 수마다 없다.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해관계인 이다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럼 리얼도 X가 되겠네요. 그죠? 미음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도면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된다. 여러분들 법인은 반드시 전자문서로 도면을 작성해야 되죠. 그러나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되죠. 그죠?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는 기억, 니은, 리얼 세 개가 틀렸네요. 그죠? 기억, 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4번에 유정을 운영 소유할 때 틀린 거죠. 그죠? 1번에 갑니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는 상속 등기를 거쳐 X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유정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 할 때 그 부동산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특정이든 포괄이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등기는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부르는 기를 하고 이전, 즉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괄 유정은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부르는 기를 하니까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틀렸냐를 할 때 됐죠? 상속 등기를 거쳐 이러니까 X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에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하고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 3번에 유정은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4번에 유정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날, 즉 유정은 유언장이죠.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자를 쓰게 돼요. 그러나 유정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도래한 날 그렇게 기록하면 되죠. 5번에 포괄 유정은 187이죠. 등기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0 여러분들 때 자, 여기 35번이네요. 그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봅니다.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준다. 주등기 X죠. 그죠? 여러분들 소유권의 지역권은 주등기죠. 그죠? 전세권의 지역권은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를 구별하는 1순위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그죠? 두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를 기록한다. 오죠. 그죠? 오. 자, 그 다음에 3번에 성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지역권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성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X죠. 그죠? 성역지 소유자는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가 되죠. 그죠? 권리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하죠. 성역지에는 공동신청을 하고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을 하죠. 직권. 그러면 성역지는 공동신청일 때 성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X죠. 그죠? 요역지와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 이전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등기관의 하필 제한 사유. 여러분들 하필 제한 사유 옆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써요. 저당권. 하필 제한 사유에 해당해 등기 신청을 각한 경우에는 지력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당연하죠. 그죠? 합병은 대장을 먼저 하죠.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왔는데 등기소에서 합병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합병 제한 사유,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백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에 건물의 구조, 이 구조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변경됐을 때는 먼저 등기 기록을, 기록상을 변경한다. X죠. 그죠? 구조가 변경이 되면 대장을 먼저 고치는 거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의 면적이죠. 부동산 표시죠. 그죠? 부동산 표시는 주등기죠. 즉,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없죠. 자, 그러면 4번에
요역지 지역권의 토지는 하필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앞에 거는 하필이 다 됩니다. 요역지하고 성역지가 있죠.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필이 안 되죠. 성역지는 하필이 되죠. 그죠?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여거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죠. 표제부에는 주등기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할 때 말소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 말소 등기가이며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잠깐 그림으로 본다면 갑, 을, 병입니다. 병.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을입니다. 그럼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는 거라. 그럼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말소하면 이것도 죽어버리죠. 그죠? 그럼 이 저당권자 병이 이해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건전한권 설정된 경우 소유권이 제3이 되는 경우 제3취득자 병이라고 해봅시다. 건전한권 설정자 갑입니다. 갑. 가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X. 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자, 봐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병.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입니다. 병. 그러면 이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되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소되느냐? 그건 당연히 안 되죠. 이 둘 다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4번에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에 항상 성낙이 들어가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 5번은 이렇게 딱 해야 되죠.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 판결을 받으며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38번입니다.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며 이게 주등기죠.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거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즉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죠. 그죠? 두 번째.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 정액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오죠.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는 게 주등기로 한다. 즉 성낙서가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주등기.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성명, 주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명하는 거죠. 개명. 이해관계인이 없죠. 그러니까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4번에 건전한권을 갑에게서 을로 이전하는 건저당권 이전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항상 소유권이냐 소유권이냐 부기등기죠. 그죠? 자, 5번에 보니까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한다. 부기등기 X죠. 그죠?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이.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죠?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압류 들어봤다고 해서 매매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지상권 설정 청구권 모전에 가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전세권 가처분에 들어왔죠. 이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말소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키는 직권 말소가 틀렸죠. 이렇게 공부하죠. 가처분 등기냐 가처분 이후의 등기냐 이 논리죠.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죠. 단독, 직권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처분 후에 마치린 등기 전부의 말소를 신청한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가등기를 갖고 설명해 보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 말은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입니다.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말소한다는 말은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소유권 외죠. 만약에 저당권이라고 한다면 이 가처분 등기는 을구 X입니다. 갑구입니다. 자, 키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해야지.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에 하는 거죠. 이게 소송의 표시입니다. 소송의 표시. 을구가 아니고 갑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본다면 보세요.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죠. 자, 좀 전에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고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40번입니다.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본등기 후 전에 마치는 다음의 등기죠. 직권 말소의 대상인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전세권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 먼저 소유권은 전세권과 양립이 되죠. 지상권은 전세권과 양립이 안 되죠.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전세권과 압류 등기는 양립이 되죠. 전세권과 가압류, 전세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와 지상은 양립되지 않죠. 그럼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우리가 잠깐 한번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보세요. 갑이 있잖아요. 자, 이걸 글자를 제가 잠깐 수정을 할게요. 이 글자를 잠깐 수정을 할게요. 이 글자를 수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자, 글자를 수정을 할게요. 전세입니다. 전세. 자, 이거를 지상입니다. 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는 지상권을 준 거예요. 지상권. 그러면 나중에 전세권자가 전세의 본등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 지상권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전세와 지상은 양립할 수 없죠. 그럼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동행모의고사 1회 1교시 때는 지적 파트, 2교시 때는 등기 파트를 풀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이해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고생을 하셨습니다.